여기 16번인데요. 이게 yfx는 루트 x 플러스 a, 이게 y는 루트 x 플러스 a 플러스 b 의 형태고요. 주어진 거는 이거랑 역함수와의 교점이 p, q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 알 수 있는 건 시작점의 좌표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갔으니까 y는 루트 x 플러스 a겠죠. 1이겠죠? 그래야 저렇게 되고 플러스 2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그럼 얘랑 이 친구의 역함수와의 교점이요. 역함수는 누구랑의 교점과 같죠? 누구? 걔가 이름이 뭐지? 요거 y는 x y의 교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친구의 역함수는요 2, 마일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교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번 말하지만 역함수가 나오는 문제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얘랑 y는 x와의 교점, 저 빨간 선과의 교점만 구하면 되지 굳이 역함수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굳이 구한다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구하면 훨씬 복잡해져요. 이거 2차 함수로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루트 x 플러스 1에 플러스 2랑 y는 x랑 얘네 둘 사이의 교점만 구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뒤에 요거 있죠. 얘 이쪽으로 넘겨서 양변 제곱하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 말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플러스 3은 0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거의 x 값이 여기일 거예요. 그런데 y 값도 생각 안 해볼 필요는 없어. 왜냐면 어차피 x 값 구하면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만약에 7이면 7,7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슬프게도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x 값 구해주면 x는 2a분의 5 풀만데 마인데 써볼게. 우선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면 이 x의 값은 2분의 5 플러스 루트 14 이랑 하나는 5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13이랑 이렇게 해서 두 개일 거예요. 둘 중에 누구일까? 근데 얘도 뭐 음수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도 얘랑 얘 중에 누굴까? 위에 거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플러스긴 해, 결과는. 근데 제가 매번 말했지만 무리함수일 때는 유독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보면 좋다라고 한 점이, 무리함수에선 실제로 반절만큼은 안 그리지만 식은 걔를 기억해, 항상.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친구의 역함수가 2차 함수인데 여기가 마일, 2잖아. 그럼 실제로 여기 2, 마일 여기서 요렇게 가는 애일 거거든? 여기? 근데 2차 함수니까 지금 정의역이 반절만 허용된 거야. 근데 실제로 여기도 요렇게 가는 게 있을 거라고. 2차 함수니까 좌우가 존재할 거 아니야. 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얘도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은 2차 함수를 옆으로 눕혀놓은 게 무리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위로 이렇게 간다지만 사실은 아래쪽도 존재는 해. 수치상으로만. 근데 걔는 허수니까 표현하진 않는 거야. 그런데 판별식이나 이렇게 쓰면 여기서는 걔를 구해버려. 수에서는. 그래서 아마 저기서 마이너스 나온 게 여기일 거예요. 여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아닙니다. 더 큰 값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원래 무리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면 사실은 아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교점 같은 거 할 때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맞는 경우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좌표 P, Q는 이거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2분의 사라져서 5 플러스 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옆 페이지는 18, 19, 20 질문했죠? 지난 시간에 18번. 자, 이 문제 보시면은 함수, 자, fx는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함수는 두 개의 함수를 합친 건데 0보다 작은 쪽에서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함수인데 0보다 작은 쪽만 현재 그린 겁니다. 요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이상인 쪽에서는 이 친구만 그린 거예요. 여기서 가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여러분이 판단을 어떤 판단을 해주면 좋냐면, 이게 약간 용어는 여러분 안 배운 거긴 한데 공률에 관한 얘기예요. 공률.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이렇게 휘어지는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의 이 친구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x는 y제곱이어서 y는 루트 x입니다. 그쵸? 물론 풀마가 붙겠지만 루트 x예요. 그 말은 뭐야? 얘랑 얘랑은 서로 역함수 관계인 친구들이에요. 역함수 관계라는 건 이 그래프를 다시 새롭게 그린 게 아니라 대칭 이동해서 만든 거야. 그치? y는 x 대칭 이동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말을 갑자기 왜 하냐면 얘랑 얘랑 이 휘어짐의 정도가 서로 똑같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 각도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각이 서로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점 있죠? 요 점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긋고, 여러분 이거 잘 안 그어질 텐데 이렇게 그으면 여기 남는 만큼이 여기 쏙 들어갈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된다 라는 문제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실제로 서로 역함수 관계라서 이런 사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그러면 이 친구 넓이를 구하려면 저기 좌표를 알면 좋죠? 저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거니까 A와 B의 좌표를 알아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해가지고 넓이 구하면 될 것 같으니까 저기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 하고 요거 a를 구하기 위해서 x 제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y는으로 해야 되겠네.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0 하고 y는 x 제곱하고의 교점을 구하면 a가 나올 거예요. a가 저기 나오는 a가 그 중에 음수 값을 고르면 뭐야 나왔잖아? 미안 내가 문제가 없어서. 뭐야 너무 쉽잖아. 야, 보통 이런 거 안 줘야 되지 않냐? 사실상 문제가 너무 쉬워졌는데. 그러면 네, 두 점 나왔으니까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밑변 구하고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서 요거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루트 x2 x1의 제곱 더하기 4니까 루트 40, 이 루트 10이 될 거고, 밑변의 길이는, 자 높이는
그럼 수상에서 그거 배우는 거 기억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정원아 요새 수상 어디 나가? 부등식? 부등식? 그렇구나. 여러분 근데 혹시 수상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배웠어?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배웠지만 아직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몰랐으면 혹시 하나 써놓으세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x1, y1 사이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거리 d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는 거. 이건 도형의 방정식에서 그 두 번째 단원인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공식입니다. 3-2에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요거 이용하면 요 높이가 나올 거예요. 저 삼각형의 높이가. 그러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하고 0,0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10분의 1, 1은 1, 3, 3은 9 루트 10분의 10이죠. 절대값 이거니까. 이게 높이가 되는 겁니다. 루트 10분의 12. 물론 루트 10이죠. 유리화하면. 그래서 이 친구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넓이니까 넓이는 10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실 여기가 수하라서 수상을 다 배웠다고 가정하고 내는 문제들이잖아 사실상. 그치? 그래서 그래요. 참고로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얘랑 역함수 관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함수가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있다면 이 오른쪽 거의 역함수가 이건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오른쪽 거를 역함수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집합 f가 fx는 또 얘가 두 개의 함수로 나눠지네요. fx는 3보다 클 때는 저 유리함수를 갖고 3보다 이하일 땐 저 무리함수를 갖는데 이 함수의 치역은 2 이상이다 라고 돼 있고요. 두 실수 x, y에 대해서 x랑 y가 서로 다르면 fx랑 fy도 이것도 다르다. 여기다 줄 쳐. 이 나가 제일 중요해. 이 나 전체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함수할 때 많이 했는데 저희 수하에서 함수할 때 저 말이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일까? 정의역에 서로 다른 두 개가 그 결과도 서로 다른 두 개가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1대1 함수 이야기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어요. 1대1 함수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3에서 이어지겠구나 라는 걸 우선 알 수 있고요. 왜냐면 얘가 떨어지면 1대1 함수가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스무스하게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1대1 함수가 되려면 그것도 기억나죠? 누군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야 되고 얘가 내려가면 얘도 내려가야 되고 뭐 그런 식의 뭐 여러 가지가 통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를 그려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저 A를 먼저 구해보면 봐봐 아까 말했지 3을 기준으로 어떤 함수가 그려지고 이쪽 함수가 그려지면 그 두 함수가 무조건 이어져야 돼요. 3에서 만나야 된다고. 3에서 안 만나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치역에 빵꾸가 나면서 1대1 함수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기에다 3 넣었을 때의 y값하고 여기에다 3 넣었을 때의 y값이 서로 같아야 돼. 이해돼요? 이 조건 나 때문에 A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에 3을 넣어보면은 분모는 1이고 3, 2, 6, 7, 8, 9죠?
여기다 3 넣으면 0이죠? 그래서 A 값이 9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A 값이 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굳이 그리지 마세요.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아요. A 값이 우리는 9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봅시다. F2 넣은 거랑 FK 넣은 거랑 곱했더니 40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F2는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F2는 밑에 그쵸? 아래다 넣어야 되겠죠? F2는 이렇게 넣는 거죠. 이게 9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9니까 10이죠? 1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F2가 10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말 뜻은 FK가 44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FK가 4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넣어야 4가 나오냐 라는 거. 뭘 넣어야 4가 나오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위에다가 넣겠어요? 아래다가 넣겠어요? 위에다가 넣었을까요? 아래다가 넣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에 저 아래에 있는 식에다가 여러분이 x에 적당한 값을 넣어서 4가 나오게 만들 수 있나요? 쟤는 루트에 플러스 9인데 저 루트 값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쟤는 무조건 아무리 작아도 9보다는 큰 값이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k가 3보다 크구나 라는 건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위에다가 넣었다. 저 위에 있는 식에다 넣어서 4가 나온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k-2분의 2k 플러스 3이 4가 되는 거고, 양변에 k-2 곱하면 2k 플러스 3은 4k-8. 그러면 2k는 11이어서 k 값이 그래서 2분의 11.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자체는 되게 복잡한 척 했지만 사실상 문제는 좀 간단한 문제였고요. 우선 저기서 만나야 된다는 거 알면 A 값 나오고 저거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리는 거는 좀 오바였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빨리 순열과 조합 하고 싶다. 순열과 조합 재밌는데. 자, 요 문제는 여기 있는 저랑 쟤랑 얘랑 둘이 있는데 얘네 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얘랑 아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얘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뭔가 약간 아닌가? 나만 비슷해?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제곱해보면 이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역함수예요 라는 걸 사실 그냥 대충 보면 알아야 돼. 비슷하게 생겼어. 누가 봐도. 얘의 역함수가 쟤구나. 쟤의 역함수가 쟤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나올 때만 조금 어려운 척을 하고 결국은 쟤랑 저거의 역함수랑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무리함수로 하는 게 편해요? 2차 함수로 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럼 여기 무리함수 단원이니까 무리함수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그냥 얘랑 역함수랑, 그럼 여러분 역함수 직접 얘네 둘 같다고 놓고 교점 구하면 4차 방정식 나와.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고
0보다 이상인 곳이니까 일사분면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친구는 y는 루트 5로 묶어서 x-5분의 k, 그러니까 5분의 k, 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는 친구예요. 이해되죠? 걔랑 누구랑? y는 x랑 얘랑 교점이 두 개로 만들면 됩니다. 계속 지금 비슷하죠, 문제가.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있을 때 y는 x는 고정된 값이니까 그려요. 얘랑 이 y는 x랑 저 친구랑 교점이 두 개면 되는데, 잘 보시오. 응? 이해돼요? 자, 얘를 일부러 딱 그린 거야. 얘는 좌우로만 이동할 수 있어, 그치? x값이 변화하면 얘를 이쪽으로 점점 밀어가지고 두 점을 딱 만드는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로 해봐. 봐봐, 이렇게 돼 있지? 얘를 점점 옆으로 밀다 보면 어떤 일이 딱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생겨요, 그쵸? 그래서 그때를 구해야 돼. 왜냐? 걔의 등호 넣지 말고 걔보다 이제 조금이라도 작으면 딱 두 점이거든. 두 점 하다가 마지막 두 점이 언제야? 계속 밀다 보면 딱 여기일 때.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할 때 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 구해서 요 사이 값이 정답입니다. 이해되죠? 그 사이 값. 그 사이일 때가 정답이니까 우리는 요때를 한번 구해줘 보면, 첫 번째 접할 때를 구합시다. 접할 때. 그러면 루트 5x-k랑 x랑 y는 x랑 접하는 거니까,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5x-k는 x제곱이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이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일 때, 즉 k가 4분의 25일 때가 요때가 접할 때예요. 접할 때 1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히 5분의 k가 0일 때예요. 0,0을 지날 때니까. 즉 k가 0을 얘기하죠.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k 값의 범위는 0보단 이상이고 0일 때가 딱 마지막 두 점이니까, 그 다음에 4분의 25일 때보다는 미만이고, 여긴 들어가면 안 되죠. 0, 1, 2, 3, 4, 5, 6 해서 7개가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와. 내가 여러분 학교 수학쌤이라면 낼 거야. 무리함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애초에 역함수라고 말 안 하고 내는 거부터 시작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 역함수고 뭐 이런 식 개념이니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뾰! 자, 드디어 이제 순열과 접입니다. 이해돼? 얘는 이해돼요? 정해진 틀에 너를 맞추지 않아도 돼. 너는 너 자신 그대로 충분히 멋지니까 네가 원하는 모습에 널 만들어봐. 가로치고 네가 수학을 잘한다면. 진짜로 여러분이 수학을 엄청 잘하면 뭐 정해진 틀에 맞추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못하면 어쩔 수 없는데. 자, 그 다음은 순열과 조합입니다. 순열과 조합. 여러분은 그냥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순열과 조합은 여러분의 전 교육과정에서는 없었고, 여러분은 있고, 여러분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요. 여러분만 배워요. 여러분만 배워요. 지금 고3, 고1, 고2 여러분 해서 한 6년 정도만 딱 배우는 단원이에요. 처음에 이게 들어왔을 때 모든 수학생들이 굳이? 왜? 막 이런 생각을 했죠.
왜냐면 여러분 그 혹시나 그 선행을 한번 해보려고 맘만 먹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수원 첫 단원이 뭔지 알아요? 수원 딱 들어가면 첫 단원? 그게 지수와 로그거든? 그게 원래 여기 있었어. 수하 맨 마지막에. 사실 구라야. 또 있어. 수원 3단 마지막 단원이 뭔지 알아요? 수원의 마지막 단원이 순열이거든? 순열. 이건 수열이거든, 수열. 걔도 수하에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두 단원이 빠지고 그 두 단원이 수원으로 가버리고 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하 양이 엄청 줄어든 거예요. 원래 같으면 엄청 많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 순열과 조합은 어디서 가져왔냐? 순열과 조합이란 단어는 원래 여러분 확통 알죠? 중3 때 선택하는 거, 고3 때, 고2 때 하는 학교도 있고, 그 선택하는 단원, 확률과 통계의 확률 단원의 1단원이 이겁니다. 진짜 그대로요. 요걸 그대로 1단원만 탁 칼로 잘라서 여기다 탁 갖다 놓은 거예요. 맛보기로. 여기서 배우고 넘어가라고. 근데 사실 이거 배우고 고2 때 안 하고 고3 때 하면 결국 이거 또 해야 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중에 이과 할 친구들은 사실 순열과 조합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기말고사 나오니까 해야지. 기말고사 나오니까 해야 되긴 하는데, 확통을 안 배울 확률이 높잖아. 영덕고 가는 사람, 영덕고는 다 해요. 문과, 이과, 확통을. 그리고 뭐 대부분 학교 다 해. 한 절반 정도? 선택하든, 그냥 선택권이 없어. 그냥 무조건 해. 확통은. 무조건 하는데,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래요. 순열과 조합이 이상해. 저는 솔직히 이거 수학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순열과 조합은 과연 이게 확률이 수학일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얘가 될 확률이, 오늘 소나기가 올 확률이 80%였거든요. 근데 왔어. 그러면 오늘 소나기가 올 확률이 20%였으면 우산을 안 들고 갔어도 됐나요? 20이니까 안 될 거야, 난 생각에. 49면? 51이면? 그 심리적 방어벽이 있잖아. 어디까지가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확률은 사실 심리학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저는 그래. 이게 경우의 수라. 하여튼 그런데, 그러나 내가 이거 얘기해줬니? 어쩌다 확률이 생겼는지 얘기 안 해줬어요? 아하, 제가 얘기 안 해줬어요? 왜 더 인정하고 싶지 않냐면, 확률도 확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대학 가면 배울 거야. 저도 이제 배우는데, 그러니까 모든 뭔가 이렇게 쉽게 원론 책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정수론이라는 책에서 이제 막 방정식이 막 발전한 거죠. 2000년쯤 됐습니다. 그때도 방정식을 풀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x를 미지수로 쓰고 하진 않았지만, x로 쓴 건 한 200년쯤 되고요. 왜 x로 썼는지는 뭐 썰이 많은데, 그 활판 인쇄할 때 알파벳 하나마다 이렇게 껴넣는 거 알죠? 이렇게 그래서 탁 찍어내잖아요. 근데 이걸 알파벳 그 활판을 만들 때 A부터 Z까지 딱 한 세트로 만드니까 X가 많이 남았다나? 진짜 X가 들어간 단어가 별로 없잖아요. 하여튼 뭐 그랬다는 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영재야, 너랑 나랑, 참고로 여기 술집이야.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내기를 하는 거야. 너도 여기 100만 원을 내고 나도 100만 원을 딱 낸 다음에 너랑 나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5번을 먼저 이긴 사람이 200을 먹는 거야. 어때? 한번 해볼만 하겠어? 하자. 했다 쳐. 너도 취했고 나도 취했어. 오케이? 했어. 그래서 내가 3판을 딱 이겼어. 너는 한 판도 못 이겼어. 근데 갑자기 그 술집에서 불이 났나? 아니면 싸움이 났나? 하더니 그 판이 깨졌어. 다음에 합시다 했는데 네가 다시 100만 원을 가져갔겠지? 근데 내가 이게 억울한 거야. 다시 100만 원을 가져가는 게 맞아? 내가 한 130점 가져가야 되지 않아? 내가 더 이길 확률이 훨씬 높잖아.
라고 생각한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주변에 우리 동네 누가 수학자라더라 해서 그 형이 있었지 하면서 파스칼 형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요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파스칼 형이 또 이 편지를 보고 막 고민을 해요. 그렇네, 네 말이 맞네. 그럼 네가 이기려면 앞으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3분의 1의 확률로 이기잖아, 그치? 그러면 확률을 계산해보고 그때 아예 없었어. 본인이 만든 거야, 그거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혼자 뚝딱뚝딱 만든 거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검증해줄 사람이 없잖아. 또 주변에 공부 잘하는 형 누구 있지? 고민해보니까 페르마 형이 있네, 옆집에. 그래서 페르마 형한테 편지를 써요. 옆 마을이에요. 그래서 페르마 형이 또 이걸 봐. 다 네임드죠? 다 수학학원 이름들이잖아요, 다들. 그래서 페르마 형이 그걸 보고 그런가? 하고 이 형도 또 막 고민을 해. 참고로 페르마 형은 수학자가 아닙니다. 취미로 수학하던 형이에요. 그래서 막 써. 참고로 파스칼 형도, 그 형도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래서 이 형도 편지를 써서 야, 이 내용은 요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또 파스칼 또 편지 보내. 둘이 편지 보내고 끝. 그래서 나중에 둘 다 죽고 제자들이 둘이 주고받은 편지가 나온 거야. 오씨, 뭐지 이거? 이거 묶어서 책으로 딱 냈어. 그게 확률론. 그게 여러분의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거야. 거기서 만든 것들이. 확률과 통계는 빼고 확률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거다라는 거. 재밌는 에피소드죠? 실제 수학은 재밌는 에피소드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와 확률이란 단원에서 맛보기로 살짝 배우고 여기서 또 다시 배우는 건데요. 중요한 건 중학교 때 계산하던 방식은 이제 잊으세요. 이거를 중학교 때 계산하던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이 엄청 헷갈립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알려준 게 어렵다고 해서 이 방법을 안 쓰고 중학교 때 방법을 해도 답은 다 나와. 솔직히 이 책 이거 그대로 중학생들 저도 다 풀어. 솔직히 그 기호 몇 개만 알려주면. 근데 그 방법을 하지 마시고 제가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 방법으로 꼭 해보세요. 우선은 순열과 조합이긴 하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즉 그냥 일반적인 경우의 수에 관한 것들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순열, 그 다음에 조합, 그 다음에 분할과 분배라고 있는데 특강이라고 써있죠? 교육과정 아닙니다. 분할과 분배는 이건 확통 가서 배울 거니까 전 하지 않겠어요. 요 정도 배울 건데요. 자, 합의 법칙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여기다 줄 쳐? 여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은 얘네 둘이 서로 이 멀티 유니버스를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갈 건데 집에 갈 수 있는 버스의 종류가 3종류고 버스 외에 지하철의 종류가 2종류라고 쳐. 그럼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총 가지수는 이게 3개고 이게 2개니까 더해서 5일까요? 곱해서 6일까요? 더해서 5야. 왜냐하면 내가 버스를 셋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지하철은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지구에서. 이거는 다른 유니버스에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얘를 선택하면 이거는 선택하지 않게 되는 거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수학에서는 표현합니다. 이럴 땐 더해. 그치? 그런데 내가 집에서 옷장을 딱 열어봤더니 티셔츠가 3개 있고 바지가 2개 있어. 옷을 입어야 되잖아. 내가 티셔츠를 입었다고 바지를 안 입진 않아. 그럼 푸잖아. 근데 얘랑 얘는 무조건 동시에 일어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와 얘를 동시에 선택하는 거라고. 이거는 얘를 했다고 얘를 이럴 땐 곱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제일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언제는 곱하고 언제는 더하고 막. 그러니까 얘는 선택하면 그 다음 단계로서 얘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라면 이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하지만 얘를 선택하면 얘는 선택하지 않아. 이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그런 거는 하여튼 그래. 여기
예제 문제 보시면 금방 막 넘어갈 거예요. 경우의 수는. 자, 두 개의 조사를 던질 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예를 들어서 3의 배수가 이미 나오면 5의 배수는 안 나와. 그치? 5의 배수가 나오면 3의 배수는 안 나와. 그래서 힌트 동그라미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또는 좌우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을 때 둘의 배수의 두 개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거나를 먼저 구해요. 두 개가 3의 배수가 되려면 주사위 두 개가 합쳐서 3이거나 합쳐서 6이거나 9거나 10이거나 넷 중 하나예요. 15는 안 돼. 주사위니까 6밖에 없어. 제일 큰 게. 3 나오려면 1, 2거나 2, 1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참고로 지금 여기 경우의 수 단어는 공식으로 계산하는 거 한 개도 없어. 다 일일이 구해야 돼. 지금 이렇게 6이려면 1, 5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 5개 있겠죠? 1, 5 2, 4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 5, 1까지 5개 있겠죠? 9가 되려면 1, 6 안 되지? 3, 6부터 가능해요. 3, 6 4, 5 5, 4 6, 3 해서 여기 4개 여기 2개 그 다음에 12가 되려면 6, 6밖에 없어요. 1개.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1, 2, 3, 4, 5, 6, 7, 8, 12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더해서 5거나 더해서 10이거나 밖에 없죠. 그럼 여기도 1, 4부터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을 거예요. 1, 4, 2, 3, 3, 2, 4, 1 해서 4개. 여러분 다 써. 근데 여기 다 써 있어. 그 다음에 10이 되는 거는 4, 6. 근데 제가 지금 나름 여기서 경우의 수를 셀 때 보면 무조건 맨 앞에 거가 무조건 작을 때부터 최소한 작을 때부터 그 다음 여기서부터 얘를 하나씩 키우는 겁니다. 습관을 잘 들어야 돼요. 생각나는 것대로 막 더해서 10? 오! 막 이렇게 해서 막 생각나는 것대로 막 하면 무조건 하나 빼먹어. 알겠지? 4, 6 5, 5 6, 4 해서 얘 3개니까 얘는 총 7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둘이 더해. 서로 다른 경우니까. 그래서 19개다. 다음 장. 이게 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곱의 법칙은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야. 이런 거 있잖아. P에서 Q 거쳐서 R 갈 때 길이 몇 개냐. 그러면 여기 2개, 저기 3개니까 2, 3, 6이다 이거야. 왜냐면은 나는 P에서 R을 갈 거니까 두 가지 종류의 길을 무조건 동시에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 곱의 법칙 어디서 응용하냐면 요런 데서 응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 나오겠어요? 여기 2개고 3개잖아.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전개할 거죠? 그러니까 2, 3은 6, 6개의 항이 나온다 라는 개념이고 이거 약수의 개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참고로 이 약수의 개수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기억나요? 중1 때 첫 단원에서 배우는 건데 중1 때 자연수의 성질 그 단원에서 여러분 중1 때 처음 학교 가면 막 그런 거 이런 거 배워요. 단항식, 막 다항식 이런 거 배우고 막 하는데요. 정수와 자연수 해가지고 처음에 소인수 분해하고 최소공약수, 최대공약수 이런 거 배울걸요 아마? 아닌가? 나 중1을 안 가르쳐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런 거 배울 텐데 그 다음에 X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 하는 거. 여러분 108을 소인수 분해하면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하세요. 이렇게 소인수 분해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둘이 곱한 게 약수의 개수입니다 라고 중1 때 배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곱의 법칙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2의 제곱이 내가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건 그래서 이게 소인수죠. 소인수. 그래서 인수 분해 같은 거예요. 1과 1은 항상 있으니까 2와 2의 제곱으로 나눠지고 3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다는 건 1과 3과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으로 나눠져서 서로 다른 게
이 칸만큼의 약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이니까 2개에다가 1 더해서 얘까지, 세제곱이니까 3개에다가 1 더해서, 그래서 4, 3, 12개가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 약수를 여러분 직접 알고 싶으면 이렇게 써서 이 칸 다 채우면 실제 약수입니다. 우리 맨날 1, 2, 3 되나? 3 막 나누고 3, 4 막 이렇게 하잖아. 실제로 원래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여튼 뭐 요렇다라는 거. 다음 장 보시면 여기 도로망 있죠? 도로망.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개념인데, 덧셈과 이제 곱셈이 동시에 막 이루어지겠죠? 여기 나오는 덧셈과 곱셈 같은 경우 1번은 A에서 출발해서 B에 가는 방법이 총 몇 개냐라고 물어본 거죠. 처음에 1번 문제는. 그러면 우선 둘로 나눠져요. A에서 P 거쳐서 Q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A에서 Q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봐봐, A, P, B 해서 가는 방법과 A, Q, B 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동시에 각각 일어나는 일이지만 얘네 둘을 위에 걸 선택하면 아래 길은 선택 안 하니까 얘 따로 구해서 각각 곱의 법칙으로 구해서 여기선 합의 법칙으로는 더해줄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리고 각 길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4, 2 해서 총 8가지의 길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선 2, 3 해서 총 6가지의 길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총 14개의 길이 있다 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상현이와 은주가 각각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으로 가는 거. 헐. 너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국어를 못해 내가. 상현이와 은주가 각각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 아하. 봐봐. 상현이랑 은주랑 A에 모여 있어요. 같은 지점, 여기서 말하는 지점은 PQ입니다. 상현이가 P 쪽으로 가면 은주는 Q 쪽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죠? 얘가 절로 가면 얘는 절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상현이가 갈 수 있는 경우는 8, 얘는 6. 그래서 6, 8에 48, 총 4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봐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상현이가 이쪽으로 가고 은주가 이쪽으로 갔어. 이것도 하나의 조합이잖아. 그러면 얘네 둘은 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럼 상현이는 총 8가지의 경우로 B까지 도착했고, 은주는 총 6가지 경우로 도착했으니까 그 8가지 중에 얘가 하나를 선택했을 때 여기선 6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얘가 두 번째 걸 선택했을 때도 6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현이가 P 쪽으로 가고 은주가 Q 쪽으로 갔을 때 얘가 6, 8에 해서 총 48가지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상현이가 Q 쪽으로 가고 은주가 P 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또 반대로 8, 6에 48에서 또 48가지의 방법이 있으니까 총 96가지 방법이 있다는데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가 좀 이상해. 말이 좀 어색한 것 같아. 중요한 건 여기 지불하는 방법의 수, 여기입니다. 여기 지불하는 방법의 수. 여기다 별표 치세요. 지불하는 방법의 수. 자, 지불하는 의 문제에서 지불하는 방법에 따라 혹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 따라 서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여기 두 가지가 여기다도 별표 여기다도 별표 치세요. 무조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물어보니까요. 실제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지금 여기 보시면 봐봐. 지금 100원짜리가 4개 있고 500원짜리가 3개 있고 10원짜리가 3개 있어. 이해돼? 그럼 여기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에서는 내가 100원짜리를 하나 내는 방법하고 100원짜리 하나로 100원을 내는 방법하고 50원짜리 2개로 100원을 내는 방법하고는
서로 다른 경우로 다르게 세워줄 거예요. 이해돼?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 100원짜리 하나로 100원을 내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로 100원을 내는 건 같은 경우로 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모아님 도예요.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하나도 모르거나. 근데 원래 그래. 이 단원이 원래 그래. 어느 순간 빡 하고 터져. 죽어도 모르다가 어느 순간 탁 하고 아는 거니까 답답하지 마세요. 원래 다 그래.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꼭 어느 돈이 정해지지 않았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야 230원을 만들어라 뭐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너 이거 가지고 10원 내도 되고 이 돈 다 해서 전체를 내도 돼. 그러면 봐봐. 100원짜리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내는 경우도 있죠. 10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낼 수도 있죠. 두 개 낼 수도 있죠. 세 개 낼 수도 있죠. 네 개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총 5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100원짜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50원짜리 입장에서도 3개 있으니까 안 내는 경우까지 해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 다음에 10원짜리 입장에서도 3개 있으니까 안 내는 것까지 해서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내거나 100원 내거나 200원 내거나 300원 내거나 400원 내거나 그 다음에 얘도 아예 안 내거나 50원 내거나 100원 내거나 150원 내거나 얘는 아예 안 내거나 10원 내거나 20원 내거나 30원 내거나를 나뭇가지 이렇게 퍼지는 걸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얘네들 다 곱한 5, 4, 20, 2, 4, 80까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 근데 단 0원을 지불하는 거가 금방 그 80까지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얘도 하나도 안 내고 얘도 하나도 안 내고 얘도 하나도 안 낸 거 빼기 1 해서 72가지가 있다. 요렇게 하는 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식화하면 안 써있어. 봐봐. A1짜리 동전이 R개 있고 B1짜리 동전이 P개 있고 C1짜리 뭐 어찌됐든 동전이든 이게 Q개가 있다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R 더하기 1, P 더하기 1, Q 더하기 1 빼기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0원을 뺀다면 그 0원을 제외한 0원은 안 냈다는 얘기잖아. 뭐라도 지불은 해야 되니까 그 공식으로 제가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냥 이게 이해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중요해.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건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100원짜리 여기 5개 중에 하나 낸 거랑 여기서 50원짜리 2개 낸 거가 서로 같은 경우니까 빼줘야 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딱 봐봐요. 나의 자리를 침범하는 애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는 3개밖에 없어서 50원짜리를 침범할 수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50원짜리가 3개여서 100원짜리를 침범을 합니다. 이럴 땐 100원짜리를 다 50원짜리로 바꿔버려요. 100원짜리가 4개 있으니까 저걸 50원짜리로 바꾸면 총 8개일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변화하냐면 50원짜리가 11개가 있는 걸로 계산하면 돼. 그러면 쟤랑 겹치지 않을 겁니다. 이거 그냥 공식이에요. 무조건 얘가 뭔가 단위를 침범하면 그 윗단위를 아래로 내려버려요. 다 바꿔버려요. 그런 다음에 10원짜리는 3개라고 치고 여기서 쟤랑 이제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3 해서 36에 빼기 1 해서 정답은 35가지. 그래서 원래 여기서 79였는데 35니까 엄청 많이 줄었죠. 응? 미안. 4야. 10원짜리가 3개니까. 여기 47. 이렇게 해서 푸는 거라서 요거를 모르겠어요. 일일이 해보고 싶을 수도 있어. 10원, 20원, 30원 해서 다 되나 안 되나 해볼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 예를 들면 87-1번 아래 거 잠깐 볼까요? 봐봐. 10원짜리 동전 6개, 100원짜리 4개, 1000원짜리 하나 있어.
풀지만 봐봐. 문제만 봐. 혹시 윗 단위를 침범하는 거 있어요? 뭐가? 없지. 87-1번은 그래서 봐봐. 만약에 87-1번으로 지불하는 방법이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면 똑같아요. 얘는 윗단위를 침범 안 했으니까. 그런데 87-2번으로는 1,000원짜리 5장이니까 얘 5,000원 침범했죠. 5,000원 2장이니까 얘 10,000원 침범했죠. 전부 다 1,000원짜리로 바꿔야 돼. 전부 다. 위에 침범하면 싹 위에 걸 다 바꿔야 돼. 그러면 1,000원짜리 총 몇 장 돼? 1,000원짜리 총 몇 장 돼요? 여기 있는 거 다 1,000원으로 만들면? 25개 되죠?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25개인 겁니다. 원래 1 더해서 26개인데 거기서 1 빼니까 다시 25개 이렇게. 이해돼요? 근데 이제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좀 달라지겠죠? 여기다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해서 곱한 다음에 1 뺄 거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자, 오늘 순열은 못하겠네. 한 장 더 마지막.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 여기도 이제 조금 헷갈리는 단원이 있긴 하지만 우선은 자, 요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친구에서 A, B, C, D 네 가지 칸에다가 색깔 몇 개요? 5가지 색깔을 모두 칠하고 싶어요. 네 군데에다가 5가지 색깔을 칠하고 싶은데 그 5가지 색깔이 전부 다른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 지금 여기 나오는 1번 문제 있죠.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해지는 경우, 이 경우 물어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전부 다 아래 걸로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A부터 시작해보면 여기에는 5가지 색깔을 칠할 수 있죠. 그러면 B에다가는 A에다가 칠한 거 뺀 나머지 4개를 칠할 거고요. 여기다가는 얘네 둘 뺀 3개, 여기다가는 3개 뺀 2개를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쓴 숫자 4개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 4, 3, 2 곱하면 120가지의 색깔 조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거는 몰라도 돼. 얘가 중요해. 2번. 같은 색을 중복해서 칠하는 경우가 간혹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느 곳에 칠한 색깔을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웃한다는 얘기는 봐봐. 만약에 빨간색을 여기랑 여긴 칠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칸이 사라지잖아. 둘이 합쳐져 버리잖아. 그런 거 말고 여기 빨간색 칠하고 여기 파란색 칠하고 여기 또 빨간색을 칠해도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붙어있지만 않으면 그 말이거든. 여기 2번이. 그러면 자, 여러분에겐 5가지 색깔이 있어요. 경우의 수를 쓰는 거야. A에 칠할 수 있는 건 5개. B는 A 칠한 거는 제외해야 되니까 2개. 뭐야? 4개. 그럼 C는 여기 겹치지, 여기도 겹치지, 이웃하지. 2개 뺀 3개. 그럼 D 입장에서는 B랑 C만 피하면 돼요. A에 칠한 건 나도 칠할 수 있어. 2개만 피하면 되니까 다시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는 5, 4, 3, 3 5, 4, 23, 39, 180까지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기 260쪽까지 아래 유제 문제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은 5분쯤 남았으니까 풀어보세요.